지금부터 정승권 후보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 및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항시의원 라선거구 중앙, 죽도, 양학동, 무소속 정승권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참석하셔서 정승권 후보의 기자회견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승권 예비후보의 단상으로 나와 기자회견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이거 마스크 벗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포항시의원 라선거구 예비후보 정승권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포항북구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이 해당 행위를 시민에게 알리고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의원 다-라-마 선거구는 기초의원 3인 선거구인데 모두 2인으로 공천을 하였습니다. 이는 당협위원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회피한 해당 행위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본인의 지역구 전체 선거구 당선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없어서 이를 회피하는 것은 본인이 지구당 운영을 부실하게 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지구당 당협위원장 자리를 깨끗이 내놓는 것이 상식이며 이러한 공천으로 타 정당에게 의원석을 바침으로써 본인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해당 행위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중앙당 공심위에 재심을 요청하러 갔으나 시도의원은 해당 도당에서만 접수받는다고 하여 도당에 재심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해답이 없어서 기다리다 못해 확인 전화를 해보니까 공심위에 접수는 되었으나 기각되었다고 하면서 따로 통보하지 않고 문의 전화가 오면 답변만 한다는 담당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천 심사료를 저희들이 100만 원씩을 냈습니다. 저희들은 공심위원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면접도 공심위원 없이 지금 이러한 도당 공천위 상식의 시대에 도당 공천위의 행위는 참으로 쓸쓸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공천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타당 시의원에게 한석을 바치는 불합리한 공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치 신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꼼수일 뿐만 아니라 TK 보수 텃밭에서 공당인 국민의힘이 사업보지도 않고 도망치는 행태에서 부적절하며 사실상 해당 행위고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포항북구 공천은 말 그대로 사천으로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낙하산 공천 또 사인과 2년 뒤에 포항 시민의 심판을 본인을 지켜줄 방패막이 척근 세력을 당선시키기 위한 공당의 당협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김정재 의원은 즉각 당협위원장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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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 이영욱 전 포항시의 쪼개기 공천 헌금의 최대 피해자인 정성호는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라는 포항시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을 속이고 기만함에 대하여 이번 선거를 통해 철저히 응징하고 위대한 포항시민, 사랑하는 중앙, 죽도, 양학 동민들의 심판을 받기 위해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토대가 굳건하게 양성되어 그 결과로 이번 선거를 증명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중앙, 죽도, 양학, 라선거구 포항시의원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존경하는 위대한 포항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의 날입니다. 저 정성호는 포항정무비서 등을 역임해서 축적된 행정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단년간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불편한 삶을 해소하고 문화와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열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의 견제와 감시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공정과 상식,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위대한 포항시민과 주황죽도 양악동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다음은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불법 공천 헌금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라고 그러셨고요. 예.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4년 전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 초계기 공천 헌금의 최대 피해자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2018년도 제7대 시의원에 출마를 공천 신청을 그때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했는데 저는 김정재 의원의 조선 국회의원 선출 당시에 북구 당협선대위의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끗하고 참신한 국회의원인 줄 생각하고 열심히 도왔습니다. 근데 그해 7대 시의원 선거 공천 신청을 해놨는데 나는 이영욱 후보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공천 나온다는 소리를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역구 공천을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동네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고 이러니까 동네에서 공천이 다 됐다는 겁니다. 지금 여분 공천과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사실이 거의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에 가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리고 아직 공천 심사도 안 했는데 지금 후보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좀 제지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당의 관계자가 뭐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하는 거 그런가 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이거는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하는 거를 여러 후보자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고 해서 뭔가가 이게 이 불법적인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물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그거를 의의를 제기할 그런 그게 없었습니다. 제 심정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황 증거 그리고 그 후보가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결국은 제가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아무런 공천을 못 받는 데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여성 신인이라든가 당에서 주어지는 모든 그거를 플러스 퍼센트를 주고라도 경선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100% 수용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선을 못 해준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공천을 떨어지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물론 당선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억울한 걸 어디 우리 시민들하고 동민한테 이야기하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물론 이제 그 이영옥 후보가 처음에는 그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 이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분들이 정치자금법으로 고발을 해서 지금 불법 헌금 쪼개기 헌금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선거를 할 때 느꼈던 어떤 심정과 그것이 사실이구나 이걸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영옥 의원이 어느 날 2017년도 어느 날 갑자기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의 부위원장은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런데 당의 공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위원장을 맡았더라고요. 그게 참 내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뭐 여성이니까 부위원장을 줬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황 증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해 본 것과 이 공천 헌금과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제가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역시 제가 의혹만 있기 때문에
이 선거법이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참 발설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어떤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인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증거를 취합할 수도 없습니다. 단 우리 언론에서 참 훌륭한 일을 해주셔서 그거를 계속 보도함으로 인해서 그게 세상에 우리 포항시민에 알려졌습니다. 그거는 저는 평상의 일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한 그것이 돼서 지금 공수처에 그게 수사 그 자료를 다 요청을 받았는 걸로 저희들이 언론 보도나 YTN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공천 헌금에 대한 것을 우리 공수처가 꼭 수사를 해 주시길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 후보님 그 이용욱 의원 사건 관련해서 검찰의 그 참고인 조사도 저희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예, 제가 참 이 피해자가 공천도 못 받고 참 억울하게 이래 탈당을 하고 했는데 이 경북 선관위가 저희들 사무실을 수없이 왔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좀 허락해 달라고. 그래 저는 솔직한 말로 이 공천도 못 받고 무소속에 떨어진 이 심정으로 그건 뭐 그 사건은 콩나라 팜나라 뭐 이리 이야기할 마음이 솔직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도 그거 하고 그래서 현장에 열심히 일을 하고 피했습니다. 피했는데 계속적인 요청이 와서 제가 먼저 선관위의 조사부터 우리 사무실에서 방문해서 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이 공천 헌금에 대해서 그러한 정황이 있었느냐 하는 거를 저는 그랬습니다. 제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황 증거는 제가 있었지만은 제가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제가 고발을 안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없다.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선거하면서 그러한 정황 증거가 많이 다 돌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그 검찰의 조사에 가서는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고 검찰 조사가 상당히 깊게 했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제가 여기 발설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 조사가 가능하면 좀 비밀로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할 부분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사실은 다 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어떤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제가 보았다든가, 어떤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건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당시에 어떤 이루어진 행위가 우리 동네에서 선거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무수하게 돌았고,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비슷하고 다 냈다. 내가 공천이 다 확정되었다고 벌써부터 뭐 한두 달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는 상황이니까 그러한 심정만 있을 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무엇을 하나 저희들한테 주문을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사무국장 인책위 관리하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기획사에 대해서 아는 바를 좀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 기획사는 제가 공천을 받았으면 그 기획사에 당연하게 했겠지만은 제가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기획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거로는 그 기획사가 정치 신인들이 다 그 기획사에 이 광고나 이런 거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5분 선거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기자님들이 보시면 우리 북구에 어제 그 차동찬 의원이 말한 이삿짐 센터 공천을 받은 분들의 명함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형태가. 그래서 저는 여기도 오늘 분에도 이 기획사를 하는구나 하는 느낌만 갖고 있고 제가 그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 부분은 물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그걸 확실하게 그 부분이 어떻다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 정도 내용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이제 다른 또 좀 답변이 됐습니까? 예. 그 당시 그 선관위도 그렇고 이제 검찰도 그렇고 이제 쪼개기 불법 공천 그 헌금을 하신 이용욱 의원에 대해서만 결과적으로 이제 기소를 했고 정작 받은 김정재 의원 측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김 의원 측에 대해서는 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참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도 기본 상식으로 참 이해가 안 가고 그 나중에
2021년도에 그 공수처가 개설되고 경향신문에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준 사람은 기소가 되었는데 왜 받은 사람은 아무런 그게 없느냐 그런 기사를 경향신문에서 봤습니다. 중앙지에.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YTN하고 연합뉴스의 자막에 그 검찰과 선관위에 그때 당시에 조사했던 서류를 다 잊혀봐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게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기소를 하든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수사는 개시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아직 기소는 안 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면 또 해주십시오. 예. 그 원래 이제 시도의원들 이제 공천 심사는 원래 도당 공천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거기서 이제 심사를 원래 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보면은 이제 공천 심사료 100만 원씩이나 주시는데 도당 쪽에 가서서는 공천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겁니까? 이번에는 지역 당협에서만 그냥 알아서 다들 공천을 하고. 예, 저도 뭐 지난번에 한번 이 공천에서 해봤기 때문에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공심위는 죄송합니다. 도당 공심위가 됐으면 도당 공심위에서 심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공심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거를 100만 원을 저희들이 심사료를 납부를 했는데 요번에는 얼마 후퇴했는지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심위원 얼굴도 못 봤습니다. 어느 날 지구당 사무실로 면접 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일단 지구당 위원장이 감독 참고사항으로 보는 모양이다. 그러고 공심위원 또 심사는 따로 면접을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당협위원장 선에서 끝나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참 이게 우리 저도 국민의힘이 조금 얼마 전까지 있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당에서 장게 잘못하고 있다. 공심위가 구성이 되었으면 당연하게 신청자들을 심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해가 후보들이 각 100만이라는 그 금을 다 들여서 공심위원을 정상적으로 심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공심위원을 뽑아놓고 심사도 하고 얼굴도 한번 안 보고 뭐 어떤 서류를 어떻게 했는지 질문도 없고 또 재심 청구를 했는데도 이거를 뭐 재심 의뢰됐는지 연락도 안 해주고 이건 참 이 우리나라 공당으로서 나는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면 갖고 이거 있습니다. 100만 원 이거 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공천 못 받았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줍니다. 아파트도 청약했다가 안 되면 돌려주는데 이거 법원에 그 반환 청구 안 합니까 이거? 예, 모 후보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합디다 같이 아니, 이거 그 반환 반환 청구에 소송하자고. 예. 이 소송해가지고 받아내야죠. 원래 줄때 그게 조건이 있더라고. 계약이 돼 있더라. 예, 그거는 뭐 이거 이사심센터 아니고? 상식선에서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니까 그 여기가 무소속 출마하는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 방송 나가 좀 뭐라 결기가 부족해. 머리띠 들고 수위원장 사퇴까지 해라고 좀 붙여라 놓고 말은 말이야 아주 얌전하게 그 포원 선생 그 우선 닦기 점잖하게 그래 해가지고 무슨 놈의 이게도 전제인데. 예, 그런데 뭐 저도 그러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은 공식적인 자리고, 공식적인 자리고 또 저희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돈 100만 원 띄문 그뭐그 명예훼손 이거. 그런 거는 저희들이 분명히 주장할 수 있죠. 그거는 좀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팩트된 그런 사실이 없는 거는 그렇게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내가 사퇴 운동할 거니까 동참하시라고.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공천 그 현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고 공천 신청했던 분들이 되돌려받으시면 돈을 갖다가 108만 원인가 뭐 수표를 내잖아, 그죠? 그거를.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그럼 그 돈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어디로 국고로 들어갑니까? 당으로 들어가는지. 당으로 들어가는 걸 알았습니다. 예.
남는 돈은 당의 특별당비로 안에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지구당 면접관들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원래 지구당이라는 거는 면접관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뭐 국회의원 참고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당협위원장으로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번에 뭐 지금 차 의원도 이야기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다 봤으니까 국회의원님하고 그 사무국장하고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주로 국회의원이 했습니다. 그 사무국장은 그럼 왜 그 같이 앉아 있습니까? 그건 동수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하든 뭐 그 지구당 그거니까 예, 뭐 서류 같은 거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근데 뭐 한간에 뭐 사무국장이 뭐 결정을 뭐 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런 거는 제가 뭐 어떻게 답변할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 궁금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뭐 열심히 하십시오. 예, 저는 뭐 기자는 아닌데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셨으니까 저희는 뭐 정 의원님을 계속적으로 밀어드릴 건데 이 죽도 중앙 양학동 발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예, 이거는 오늘 저희들이 기자회견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따로 예, 제가 앞으로 선거운동하면서 그렇게 밝히는 게 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략적이라도 말씀. 예, 오늘 그건 다음 시간에 또 기자분들 또 다음 타임 또 있고 그러니까 제 관련돼서 기자회견 관련돼서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기 강필순 예비 후보가 기자회견 할 때 그 보면은 사무국장이 그 강필순 예비 후보를 불러가지고 그 공천 못 줍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국장이 단순하게 그 국회의원하고 협회원들과 참가만 했느냐 아니면은 사무국장이 옆에서 다른 그 이외의 얘기를 했느냐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는 다른 분 면접할 때는 모르지만 제 면접할 때는 국회의원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저희들 후보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떨어졌는지 왜 공천에 배제됐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 사유를 말해달라고 몇 분이 이야기했는데도 없습니다. 그냥 뭐 무조건 공천 주기 싫다는 건지 뭐 무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합당한 그거를 그래 제가 이 지역구도 저희들이 지금 죽도 조항 양악이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를 갖다가 75%를 좀 넘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21% 했습니다. 그러면 3명 공천 줘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구는 잘 아시다시피 정종식 그 민주당 시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분열돼가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했으면 국민의힘 3명 주면 100%다 당선시킬 수 있는데 왜 공천을 안 하는지 저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뭐 다른 분들도 다 이야기하셨지만은 이거는 본인들이 이삿짐으로 데리고 간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시킨 그런 결과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3명 주면 그 사람이 낙천될 거니까 어디 그거를 살리려면 1명을 더 날려버려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지역구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탈당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공천 줬으면 3명으로 순위 싸움만 하는 그런 선거가 됩니다. 이게 공당으로서 나는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지금 그런 부분에서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됐으면 저도 나이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후배가 있으면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지역구에 그 전문권이 가능성은 보여요. 지금 앞으로 있겠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그럼 이상으로 포항시의원 나선거구 소속 정승권 예비 후보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승리해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